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해서 저와 함께하는 온라인 수업은 마무리가 되고요. 오늘까지 해서 모의고사 2장 또는 최대 3장까지 한번 풀이해 보시고 우리가 시험 보기 전에 모든 걸 마무리한다라는 마음으로 하시고 이제 혼자서 집에서 공부하실 때에는 모의고사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보시는 것을 목표로 하시고 그래서 문제에 대한 경험 많이 쌓으셔서 50분 안에 문제 빨리 푸시고 답안지 마킹까지 차분히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업 오늘 진행해 볼 건데요. 오늘 수업은 제3보험 영역 문제은행 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가 문제은행 맨 뒤쪽에 보시면 제3보험 영역이 있어요. 제3보험 영역 준비하시고 네, 시작해 볼까요? 시작해도 되겠죠? 네. 자, 문제은행 제3보험 첫 번째 페이지에서 자 이제 2번 보시면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제3보험의 은연근거가 되는 법률 및 규정과 관계가 없는 것은 그랬죠? 자, 보험업법 그리고 보험업법 시행령, 보험업 감독 규정에 의해서 제3보험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자, 의료급여법은 관계가 없는 법령이더라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제3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3보험 영역에 해당되는 것은 질병과 상해와 그로 인한 간병 상태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그래서 관계가 없는 것은 배상 책임. 질병, 상해, 간병이 아니면 제3보험에는 그 어떠한 것도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바로 8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3보험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자, 1번 생명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생명 그리고 손해 둘 다 영유가 가능하죠. 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상해 질병 또는 이로 인한 간병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네, 제3보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설명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화재보험 해당되지 않고 자동차 보험 그런 데에서 보상되는 손해 보상하는 보험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제3보험 영역의 그레이존에 해당하는 보험 종목은 뭐다? 상해, 질병, 간병이다 라는 거고요. 10번을 보시면 제3보험에서 해당하는 제3보험에 해당하는 보험 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랬네요. 그러면 상해, 질병, 간병이 나와야 되는데요. 골프 연습 중 상해로 인한 치료비를 보상하는 상해보험이다. 네, 맞고요. 골프 연습 중 골프 용품의 파손, 용품의 파손을 보상하는 재물보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골프 용품 파손에 대한 배상 책임 역시 해당되지 않는다. 자, 4번 골프 연습 중 골프 용품의 도난 손해를 보상하는 도난보험 역시 해당되지 않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제3보험 영역에 대한 문제들 구성되어 있고요. 제3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자, 상법상 인보험과 재물보험 영역에 모두 해당된다라고 했는데 재물보험 영역은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사람이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그로 인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간병 상태를 보상하는 보험이다라는 거죠. 자, 주요 종목으로는 상해, 질병, 간병들이 해당하고요.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고 보상 방법은 실손보상과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실손보상과 정액보상이 모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 다음 18번 보시면 보험업법상 겸용이 가능한 보험 종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네요. 겸용하면 제가 하나만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신용보증보험 또는 보증보험의 재보험은 겸용이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신용보증보험의 재보험은 겸용이 불가능하더라.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가능하다. 그래서 생명보험의 재보험, 재산보험의 재보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보험의 종목에 부과하는 보험 3가지는 모두 가능하더라라는 것이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20번 보겠습니다. 자, 손해보험회사의 질병사망 영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그랬네요. 자, 보험 기간과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한 제한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질병사망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질특 2억 80세까지 그리고 보장성으로 라는 우리가 조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험 기간 얼마? 네, 15년 이내의 상품으로 개발 가능하고요. 가입 금액 네, 개인당 2억 원 이내로 우리가 상품을 개발할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제한이 있다라는 거고요. 겸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손해보험회사와 생명보험회사가 동일한 조건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네, 생명은 불가능하고요. 손해보험회사가 네, 상해보험을 네,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영위할 수 있다라고 있고요. 기본 계약은 죄송합니다.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고, 자, 기본 계약은 물론 특약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질병사망 같은 경우에는 질병사망은 특약으로만 가능하다. 질특, 네, 특약으로만 가능합니다. 기본 계약은 불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만기 환급금은 납입보험료 합계액을 초과하여 설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네, 보장성 보험으로만 우리가 설계가 가능하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만기 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 합계액 이내에만 우리가 설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과하여 설계할 수 없다는 거고요. 21번 보시면 사망담보 보험계약의 무효 요건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무효 요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무효 요건은 보험업법에 규정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자, 상법입니다. 상법. 상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사망에 관한 보험사고다라고 하면 상법이다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칫 법에 규정되어 있겠지라고 생각하시고 보험업법도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무효 요건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다? 상법에 규정되어 있다. 자,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무효지요. 심신상실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또한 무효입니다. 의사능력이 없다라고 했네요. 의사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유효합니다. 보험계약이. 그런데 의사능력이 없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에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또 여기에서 15세 미만자의 사망이 아니라 질병치료비를 담보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가능하죠. 무효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머릿속에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 두셔야지만 이런 문제도 푸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다. 자, 24번 보시면 손해보험사의 질병사망 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그랬네요. 자, 질특 2억 80세 보장. 칠특이는 80세까지 보장해준다.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보험 금액의 한도는 상품당 2억 원이다 그랬는데 상품이 아니라 네, 개인당 1인당 2억이다 라고 기억하셔야 되고요. 보험약관, 그냥 우리 보통약관을 말하는 건가 봐요. 자, 보통약관으로 운영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 특별약관으로만 가능하더라. 보험 만기는 100세가 아니라 80세 이하로만 가능하고요. 네, 보장성 보험으로서 만기 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 합계액 이내일 것. 그러한 조건으로만 우리가 질병사망은 영위할 수 있더라라는 거죠. 자, 26번을 바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26번 보시면 재산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은 재산보험의 특약으로만 운영할 수 있고요. 개인계약, 단체계약 네, 모두 가능합니다. 자, 상해사망을 기본계약으로 하는 경우에는 특약으로 질병사망을 반드시 운영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특약이라는 것은 선택사항이죠. 넣을 수도 있고 넣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운영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다라는 거죠. 하나의 상품에서 상해, 질병, 간병 담보를 2개 이상 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해, 질병, 간병 모두 다 운영할 수도 있고요. 2가지 이상 담보 다 가능합니다.
31번 보실게요. 손해보험사가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담보하는 보험을 겸용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네, 해당하는 것을 고르라고 했네요. 만기 시에 지급하는 환급금이,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 합계액의 1.5배 이내일 것 그랬는데, 네, 합계액의 범위 이내일 것 해야 되는 거고요. 보험 만기는 질병 사망이기 때문에 80세 이하일 것, 손해보험 보험 종목 일부를 영유하는 손해보험일 것 이랬는데 전부를 영유해야 됩니다. 전부. 손해보험 보험 종목을 전부 영유하는 손해보험회사일 것이라는 전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보험 금액의 한도는 개인당 2억 원 이내일 것. 네, 맞죠. 상품당 2억 원 아닙니다. 개인당 2억 원 이내일 것이다 라고, 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페이지, 네, 넘어갈 거고요. 다음 페이지 4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번. 재산보험의 보험금 지급 방식 중 실손보상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그랬네요. 자, 실손보상이라는 것은 실제 손해만큼만 보상할 거야 라는 거죠. 자, 보험사고 발생 시 사전에 약정한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지급한다라고 있는데 사전에 약정한 금액, 이것은 뭐죠? 정액보상 방식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틀렸고요. 사망 후유 장애 담보가 대표적인 실손 급부용 담보이다라고 했는데 실손이라 하면은 뒤에 땡땡 의료비가 붙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망 후유 장애 담보는 또는 입원 일당 그리고 수술금, 수술비 이런 것들은 다 뭐다? 네, 실손이 아니라 정액담보다라는 거죠. 보험사고 발생 시 실제 발생한 손해액만을 보상한다. 그래서 실손이라고 한다. 보험계약을 여러 건 체결하여도 비례보상 받을 수 있죠, 여러분. 만약에 비례보상 받지 않고 정액으로 건건이 다 받는 것은 정액보상 방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네, 맞는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46번 보겠습니다. 재산보험에서 실손보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자, 실손이다 그러면 항상 뒤에 의료비가 붙는 것을 기억하시라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딱 봐도, 네, 암 수술로 인한 질병급여 의료비, 네, 얘는 실손보상이겠다라는 거고요. 나머지 사망보험금, 후유장애 보험금, 그리고 치매치료를 위한 간병비 모두 다 보험가입금액 지정된 대로 우리한테 보상하는 정액보상 방식이더라라는 거죠. 48번 보시면 다음 중 재산보험의 특징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그레이존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네, 실손과 정액 모두 성격을 가지고 있다. 생명과 손해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레이존이라고 한다. 네, 맞는 설명이네요. 전부 실손이다? 아니다. 정액도 가지고 있다. 얘는 틀렸죠. 18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이다라고 했는데 몇 세죠? 네, 15세 미만만. 18세는 계약 유효합니다. 저축성 보험은 보험기간이 15년 이하로만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했네요. 맞네요. 저축성은 15년 이내의 상품으로만 개발 가능하다. 정답은 가라. 두 가지만 맞는 설명. 네,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6번으로 바로 갈게요. 54번 한번 보고 갈까요? 잠깐. 틀린 것만 얼른 볼게요. 상해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죠? 자, 틀린 거 바로 갈게요. 타인의 사망보험 계약 시에는 개인계약이든 단체계약이든 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단체계약 같은 경우에는 타인의 동의, 생략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56번으로 가보시면 다음 중 재산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그랬네요. 하나의 상품에서 상해, 질병, 간병 담보를 두 가지 이상 복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죠. 피보험자가 질병에 걸리거나 화재로 인해 발생한 건물에 피해를 보상한다라고 했는데 이런 재산 손해를 보상하는 것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어느 한 영역으로 명확히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는 두 가지 성격을 모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레이존이라고 한다라는 거고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중 한 가지 성격만 가지고 있다. 네, 그렇지 않다. 둘 다 가지고 있다. 네, 벤 다이어그램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자, 57번. 다음 중 손해보험 회사에서 설계가 가능한 재산보험. 가능한 재산보험은 네, 4번 답 먼저 볼까요? 기본 계약을 실손 보장형 담보로 계약하는 경우, 네, 저축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능하지 않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겠고, 사망보험금을 이비 납입한 보험료 이하로 설계한 상해보험 그랬는데, 자, 보험료 납계액 이내일 것, 이것은 뭐죠? 질병보험에 대한 내용이고, 자, 보험기간이 16년인 저축성보험, 네, 15년 이내인 저축성보험. 질병 사망을 특약으로 한 90세까지 보상하는 보험이 아니라 80세까지로 하고 그러한 보험이더라라는 거죠.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을 보시면 상해보험의 보험료 산출 시 고려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네요. 우리가 상해보험을 보험료를 산출할 때 직업과 직무의 위험도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왜? 다쳤을 때 보상받는 거기 때문에 어떤 직업을 가졌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얼마나 보상을 많이 받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된다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피보험자의 직무, 그 다음에 상해급수, 그리고 직업. 상해급수는 직업 직무에 따라서 우리가 정해놓은 상해급수를 말하죠. 1, 2, 3급으로 정해놓은 것. 자, 그런데 피보험자의 보험가입 이력은 상관이 없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보험료 산출 시 고려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러면 보험가입 이력이 꽤나 자주 출제되는 네, 편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그와 우리가 연계해서 상해보험에서 보험료 산출과 관련이 없는 것은 할 때 보시면 위험도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최근 치료 내역 등을 감안하여 보험료를 책정한다라고 했는데 뭔가 이게 여러분 그럴싸해요. 왜? 이 사람이 많이 다쳤으니까 치료 내역도 많이 받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면 이게 뭔가 말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그러나 최근 치료 내역 같은 것들을 고려한다기보다는 무조건 뭐만 고려해요? 이 사람의 직업과 직무의 위험도만 고려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얘가 관련 사항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고 꼭 풀이하시라는 거고요. 13번으로 다시 돌아가서 상해보험의 보험료 산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바로 갈게요. 보험료의 크기는 상해 1급, 2급, 3급 순서대로 1급이 제일 크다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돼야죠? 부등호가 이렇게 반대로 돼야 되죠. 누가 제일 커요? 상급이 제일 커요. 왜? 상급이 우리 대표적으로 제가 영업용 운전직만 기억을 하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1급은 대표적으로 누굴 기억해라? 사무직. 그래서 가만히 사무실에 앉아서 일을 보는 사람에 비해서 운전하고 다니는 분이 뭔가 위험도가 더 높다. 그래서 그분은 상급이다라는 거고 2급은 누굴 떠올리죠? 항공기 정비공 같은 경우에 우리 정비공을 떠올리라고 말씀드렸죠. 옳지 않은 것은 네, 4번이라는 거고요. 자, 사무직 근로자는 상해 1등급에 구분되고요. 직업 및 직무를 감안해서 3등급까지 구분합니다. 간혹 4등급 없어요, 여러분. 단체 상해보험은 단일류를 산출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으로 우리가 적용하기보다는 일종 사업장이나 우리 관공서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다. 그러면 무조건 일종으로 분류하고 비영리 법인단체로 이루어진 동업단체다. 그러면 무조건 2종 단체로 분류를 해버립니다. 개개인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이해하시겠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0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상해보험 약관에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조건으로 올바른 것은 그랬네요. 상해사망보험금. 보험 기간 중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서 사망한 경우, 네. 기간 중이라는 거 중요하고요. 직접 결과로서 사망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것은 1번이 되겠고요.
보험기간 개시 전 상해사고로 보험기간 중 사망했다. 자, 개시 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죠. 자, 그리고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해 간접 결과로서 사망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고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해서 틀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따져라 할 때는 개시 전인지 개시해서 지금 현재 가입된 상태로 지금 진행하는 중인지 기간 중인지 이걸 보시고 간접 결과인지 직접 결과인지 꼭 고려를 하시라는 겁니다. 이거 두 가지가 모두 조건에 해당이 돼야 되는 거고요. 24번을 잠깐 보시면 빨리 해야겠네. 손해보험회사의 상해보험의 보상 내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는데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는 보상한다라고 했는데 고의는 보상하지 않죠. 그러나 뭘 보상해요? 중과실은 보상한다. 그래서 인생사진 찍기 위해서 뒤로 후진하다가 뒷걸음을 치다가 넘어져서 다쳤다. 이런 경우에는 보상한다라는 겁니다. 자, 옆으로 넘어가서 31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상해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그랬죠?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실제 소득을 감안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 정액으로 보상합니다. 사망보험금은. 정해진 그 금액, 가입 금액을 그대로 정액으로 보상한다라고 해야 되고요. 후유장애 보험금은 장래소득 상실분은 감안하여 지급한다. 네, 그렇지 않죠. 후유장애 보험금도 정액입니다. 그 급수에 따라서 정해진 금액을 지급을 할 거고요. 보험 가입 금액은 있으나 가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상해보험, 사람의 신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물건값으로 정할 수 없다. 값으로 매길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체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 타인의 사망보험 계약은 반드시 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단체는 생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31번 했고요. 여러분 그 28번으로 다시 올라가 보시면 이것도 그 실손의료비 담보에서 보상해 주는 것은 그랬는데 바로 가시면 치과 치료를 위해 소요된 그 국민건강보호법상 급여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 이랬는데 치과 치료를 위해 소요된 국민건강보호법상 급여치료비는 보상을 해줘요. 그런데 비급여는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기억하시고 한방치료비도 급여는 보상하고 비급여는 보상해주지 않는다. 이런 것들 정확하게 기억하시고요. 자, 어디지? 33번? 네, 33번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보험의 후유장애 보험금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그랬네요. 한시적인 후유장애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영구적으로 남는 증상은 아니지만 5년 이상 지속되는 장애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해당 지급률의 장애 지급률의 20%를 보상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틀렸고요. 2번 후유장애 보험금은 연령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한다라고 했는데 연령에 따라 지급하는 게 아니라 장애 등급에 따라서 지급한다라고 해야겠고 하나의 상해로 인한 보험금은 보험가입 금액을 초과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네, 아니다. 한시장애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장애 지급률의 20%를 보험가입 금액에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번 보시면 상해보험에 피보험자가 탑승한 선박이 조난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사망으로 인정되는 시기는 조난과 재난 이런 경우에 사망 인정 시기는 바로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가족관계 등록부에 사망으로 기재된 후 기재된 사망연 월일이다라는 거죠. 자, 기재된 사망연 월일,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 월일 꼭 기억하시고요. 상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것은 실종 선고를 받았다. 그러면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 기간이 끝나는 날을 사망으로 보고 사망보험금을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은 해당되지만 오토바이 경기 중상해 보상하지 않고 수익자의 고의 보상하지 않고 계약자의 고의 또한 보상하지 않습니다. 44번 바로 보겠습니다.
상해보험의 후유장애 보험금 지급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그랬네요. 동일한 질병 또는 상해로 2가지 이상의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합산하지 않고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라고 했는데 어제 제가 이걸 설명드렸죠. 동일한 질병, 예를 들면 당뇨로 인해서 녹내장과 발가락의 염증으로 인해서 뭐 그 발가락을 잘라내는 식의 어떤 상해, 이러한 장애가 발생됐다 그러면 2개를 합산해 준다고 말씀드렸어요. 한 가지의 동일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서 발생된 2가지의 장애는 합산. 그런데 한 신체 부위, 팔과 어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깨와 손가락이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높은 지급률, 어깨를 기준으로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2가지 우리가 나눠서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질병 상해다 그러면 높은 지급률이 아니라 합산해서 지급한다라고 해야겠죠. 동일 신체 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합산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2번이 맞네요. 후유장애 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직업, 소득을 고려하여 초과이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정한다라고 했는데 뭐 이런 거 다 던져버리고 후유장애 보험금은 장애 정도에 따라서 그 해당하는 지급률을 지급한다라고 해야겠죠. 한시적인 후유장애인 경우 영구 후유장애 보험금 지급률의 30%를 지급한다라고 했는데 한시 5, 20을 외워주라고 말씀드렸죠. 20%를 지급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45번 보시면 장기상해 보험의 후유장애 보험금 지급에 대하여 틀린 설명은 자, 장애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한다라고 했고요. 장애분류표에 각 장애분류별 최고 지급률 장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애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최저 지급률 장애 정도에도 이르지 않아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후유장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 3번. 장애 지급률이 상해 발생 후 2년 이내에 미확정된 경우 상해 발생 후 2년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상태를 장애 지급률로 한다. 굉장히 설명이 긴데요. 상해 발생하고 나서 며칠째 의사가 진단을 하게 되냐면 180일째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사의 진단, 180일째 진단 확정된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애 지급률로 해서 후유장애 보험금을 우리가 지급한다라는 거죠. 장애분류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과 관계없이 신체의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한다. 네. 직업, 연령, 신분 이런 것 또한 성별 또한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겠다. 뭐만 보겠다? 장애 정도만 보겠다. 그래서 후유장애 보험금인 거예요. 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7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2021년 7월 출시한 개인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괄호 안에 들어갈 적절한 것은 상해급여 담보의 입원의 경우 국민건강보호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 부담금의 괄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다 라고 했는데요. 자, 급여에서 의료급여 중 본인 부담금 얼마를 보상하죠? 네, 80%를 보상합니다. 그럼 공제는 얼마죠? 네, 20%는 공제하고 80%를 보상한다. 만약에 비급여다. 그러면 얼마 공제하고 얼마 보상하죠? 30% 공제하고 70% 네, 보상하죠. 이렇게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자, 48번 보겠습니다. 자, 또 7월 출시한 우리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고요. 의료기관별 통원의료비 재금액, 급여의료비, 재금액이라 쓴 것, 죄송해요. 재금액이라는 것은 이제 들어간 것들이죠. 통원을 이용하면서 들어간 금액, 자, 급여의료비 기준으로 맞는 것은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통원 같은 경우에. 자, 그러면 병원별로 우리가 급여 같은 경우에는 병원급에 따라서 우리가 공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병원이다, 의원이다, 그리고 보건소와 진료소이다. 그러면 이건 통으로 얼마다? 1만 원. 그리고 보장 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공제를 하겠다라고 했고, 자, 종합병원이다. 상급 종합병원이다. 전문 종합병원이다. 그러면 2만 원과 20% 중 큰 금액을 우리가 공제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병원 급에 따라서 틀리다. 어떤 경우에 통원이면서 급여 의료비인 경우에. 자, 그래서 보시면 의원은 1만 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공제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것이죠. 1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얼마 공제한다? 10,000원 우리가 공제하고 보장대상 의료비 중 20% 중 큰 금액을 공제하겠다. 종합병원은 어때요? 2만 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인데 30%라고 해서 틀렸네요. 상급 종합병원은 어때요? 2만 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이죠. 여러분 이거 나 진짜 이거 아우 어떻게 외워 이거? 헷갈리는데 하시는 분들 그냥 쉽게 이렇게 그냥 기억하는데 참고하세요. 우리가 그냥 대충 위가 좀 안 좋은 것 같아. 속이 좀 쓰리네. 아니면 소화 능력이 떨어지네. 여러분 어디 가세요? 저는 집 앞에 병원을 가요. 집 앞에 병원에 가서 대충 진료를 받아요. 그러면 어때요? 뭐 의사쌤이 이게 그 청진기 해보고 우리가 문진하잖아요. 어땠습니까? 이런 거 그냥 구두로 해서 진료를 보신 다음에 좀 위장에 염증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약 드세요 하고 그냥 보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공제 금액도 그냥 10,000원만 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뭔가가 이상해요. 진료를 받았는데도 이게 지속된다거나 불편함이 이어지거나 또는 병원에서 뭐라 그래요? 좀 큰 병원 가보셔야겠어요 라고 해요. 그럼 우리 어디 가요? 종합병원 큰 병원 간단 말이에요. 또는 대학병원 가죠. 그럼 거기에 가면 우선 뭐부터 해요? 검사부터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제를 할 때에도 2만 원을 공제를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큰 병원, 검사를 많이 하는 병원은 우리가 2만 원 공제하더라. 그냥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셔요. 그래서 병의원 또는 보건소, 진료소는 10,000원만 공제할게. 그러나 네가 상급 종합병원, 전문병원을 갔으면 2만 원 공제하자. 기억하는데 보탬이 되시라고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공제금액 정해놓은 건 아닐 수 있어요. 자, 50번 보시면 상해보험에서 사망보험금 지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피보험자가 상해에 직접 또는 간접의 결과로서 사망한 경우 지급한다 그랬는데 절대 간접의 결과로 인해서 사망한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직접 결과로서 사망했을 경우에만 지급을 해요.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수익자예요. 수익자에게 지급하게 되겠죠. 실종 선고를 받은 경우 실종 선고 후 1년이 경과되는 때 사망한 것으로 본다라고 했는데 실종의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 기간이 끝나야지만 우리가 사망으로 봅니다. 그래서 실종 기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3번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 기간이에요. 따로 1년이다 이런 거 없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중과실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보상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이 되겠네요. 이거 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놨죠? 죄송해요. 옳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53번을 보시면 53번 2021년 7월 출시한 개인 실손의료보험의 상해 비급여. 자, 이제 비급여 통원 나왔네요. 비급여 통원의 1년간 방문 한도로 적절한 것은 자, 급여 통원 같은 경우에는 1인당 회당 20만 원 지원하고 횟수 제한이 없었죠. 그러나 비급여에서는 어쨌다 20만 원은 보상하고 100회 한도로 횟수 제한 해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매년 계약 해당 일로부터 100회까지만 너 지급할게. 100회까지만으로 허용하겠어 라는 거죠. 56번 보시면 자 이제 3대 비급여예요. 우리가 비급여가 3가지가 있다 그랬죠. 질병 비급여, 상해 비급여, 그리고 3대 비급여. 특약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2021년 7월 출시한 개인 실손의료보험의 3대 비급여 보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도수치료, 체충격파 치료, 증식치료에 이거는 그냥 한번 묶어서 우리가 그냥 도수치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각 치료 횟수를 합산하여 100회까지 보상한다라고 했는데 도수치료 몇 회까지죠?
50회까지예요. 50회까지. 그리고 또 조건 있죠. 마지막에 나왔네요. 4번. 도수 치료 같은 경우에 증상이 개선 또는 병변이 호전된 것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서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한다. 이 기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고요. 주사 치료는 1년 단위로 각 상해 질병 치료 행위를 합산하여 250만 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한다. 네, 맞죠? 자기공명 영상진단 MRI는 1년 단위로 각 상해 질병 치료 행위를 합산하여 300만 원 이내에서 보상하고 얘는 치료 횟수는 제한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도, 주, 자, 350, 250, 300 외우시고 횟수 제한은 50회, 50회, 5050 가위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대 비급여였고요. 자, 4세대 개인 실손 의료보험의 특별약관, 네, 비급여 실손 의료비 보험료 차등 적용을 위한 기준으로 올바른 것은 차등 적용, 네, 비급여 보험을 많이 사용하면 보험료가 할증되고 비급여 보험을 적게 사용하면 보험료가 할인된다. 평가 기간은 직전 1년간을 기준으로 한다. 자, 그래서 바로 정답 나와버렸네요.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평가해서 많이 쓰면 할증, 적게 쓰면 할인해 주겠다라는 거죠. 이게 4세대 실손의 특징이기도 하다라는 거고요. 자, 4세대 실손 의료보험의 계약 전환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기존에 1, 2, 3세대 실손을 가지고 있다가 4세대 실손으로 전환했는데 아우 나 다시 예전 실손으로 돌아가고 싶어 라고 할 때 자 맞는 것 3번 보시면 4세대 실손으로 계약 전환 후 6개월 이내에 보험금 수령이 없는 경우에 계약 전환을 철회할 수 있다라고 했네요. 네, 맞는 설명이죠. 6개월 동안 기간은 몇 개월? 6개월 동안 무사고로서 보험금 수령이 없는 경우에만 다시 예전 실손으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자, 직전 1년 내 정신질환 치료의 이력이 있더라도 별도의 심사 없이 4세대 실손으로 계약 전환 가능하지 않습니다. 정신질환. 4세대 실손으로 일단 계약 전환 후에는 기존 실손으로 돌아갈 수 없다? 아니다. 철회 가능하더라. 보장 종목을 확대했다. 그러면 별도 심사 없는 계약 전환이 원칙이다? 아니다. 보장을 확대했을 시에는 우리가 심사가 필요하더라.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다음 페이지에는 문제 오류가 있더라고요. 자, 61번 보시면 해당하는 것은으로 문제를 바꿔주셔야 해요. 61번. 자, 교통상해보험에서 우리가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것은 작업 중 손해 보상하지 않는다 그랬죠. 하역 작업. 네. 그리고 시운전 자동차에 탑승했다. 보상하지 않는다. 경기 중이다.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운전 중인데 어디에서? 만약에 공용도로상 시운전이다. 아이고. 공용도로에서 시운전 중이다. 그러면 보상한다. 그런데 시운전 자동차에 그냥 탑승 중이다. 그럼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보세요. 아스팔트 살포기가 어디에서 도로 운행 중 발생했다. 그러면 보상한다. 그런데 만약에 아스팔트 살포기 말고 우리 그거 있죠. 그 건설 기계가 건설 현장에서 작업 기계로 사용되던 중이다. 그러면 보상하지 않는다. 우리가 65번 잠깐 보고 갈게요. 자,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재가입 주기는 자, 일반은 몇 년이다? 5년마다 재가입해야 되고 노후 실손과 유병력자 실손은 몇 년? 3년마다 재가입해야 된다. 좀 자주 재가입하면서 뭔가 그 우리 보험료에 책정할 수 있도록 뭔가 그 가입 심사를 하겠다라는 거죠. 몇 번을 볼까요? 69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이나 그리고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실손의료보험 피보험자의 상해 비급여 입원 의료비 보상 한도는 네,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의 40%는 보상해주게 됩니다. 어떤 경우?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했을 경우. 이거는 그냥 외우셔야 돼요. 자, 그리고 72번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상해보험의 단체 분류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개인 같은 경우에는 상해보험 산출할 때 1, 2, 상급 사무직, 그 다음에 뭐 항공기 정비공, 그 다음에 영업용 운전자, 운전직 이런 식으로 직업 및 직무에 따라 나눠지지만 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종류별로 우리가 나눈다. 자, 1, 2, 3종 순서대로 급, 법, 규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1종은 급여단체, 2종은 법정단체, 3종은 규약단체 이렇게 외우라고. 그래서 자, 3종 단체는 자, 1번 보겠습니다. 회사,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제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그러면 뭐죠? 급여가 나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급여단체, 1종 급여단체더라 라고 하셔야겠고요. 여기 관공서도 포함이고요. 자, 3종 단체, 그래서 1종 단체에 해당되고 급여단체라 라는 거고, 자, 두 번째, 사업장이나 관공서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또 무슨 단체다? 3종이 아니라 1종 급여단체다. 3번, 2종 단체라고 했는데 단체의 구성원이 명확하고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다. 제가 구성원이 명확하다, 일괄 관리가 가능하다 그러면 구학에서 무슨 단체? 3종 규약단체를 떠올리라고 말씀드렸죠. 2종이라 해서 틀렸네요. 자,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자 단체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다. 그러면 무슨 단체다? 비영리 법인단체도 여기 포함되죠. 2종 법정단체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막 쭉쭉 가고 있네요. 좀 빨리 진행해야 되겠어요. 74번. 교통상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것은 보시면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 중 발생하고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사고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손해 보상하지 않고요. 하역 작업, 작업 중 발생한 손해, 그리고 시운전 중 발생한 손해 보상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자, 77번 보시면 상해보험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금 가산금액의 계산 기준이 되는 이율은 뭐냐? 보험계약 대출 이율이다. 기억하세요. 이거는. 자, 79번. 단체상해보험의 단체의 종류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단체의 종류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러면 안 되겠네요. 문제가. 그쵸? 단체 상해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이래야겠죠. 단체의 대표자는 보험회사의 승인 없이 피보험자를 임의 교체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타인의 사망을 보험 계약으로 하는 경우 반드시 타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동의가 생략될 수 있다라는 거고, 단체의 종류에는 1종, 2종, 3종까지만 있지 4종 단체는 없다라는 거고요. 단체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보험자를 수를 증가하거나 감소, 교체할 수 있다라고 했죠. 4번이 정답입니다. 이것도 문제 약간 오류가 있기 때문에 기억하시고요. 87번.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 중 뺑소니 사고에 의해서 신체에 상해를 입어 생긴 손해인데 영업 목적으로 운전했었다라고 한다면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인 경우에 영업 목적으로 내가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것만 보고 여기는 87번 넘어가고요. 나머지는 꼭 읽어보셔요. 88번 보시면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대중교통수단의 피보험자가 탑승 목적으로 승차하던 중 사고는 보상합니다. 피보험자가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위해 승강장 내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승강장 대기 중 사고도 보상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 중 발생한 사고도 보상한다라고 했는데 맞는 설명이죠. 자, 렌트카 탑승 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렌트카하고 또 하나 뭐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전세버스 탑승 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질병이에요. 질병. 자, 청약일 이전에 진단된 질병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보상받으려면 5년 이내에 같은 질병으로 추가 진단 없어야 되고요. 치료 사실 없을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 청약일 이전 진단된 경우도 5년 이내에 5년 동안 추가 진단 없고 치료 사실이 없으면 보상받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질병보험에서 사용되는 한국표준질병 사인 분류를 공고하는 기관은, 고시하는 기관은 통계청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몇 차다? 제7차다. 이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3번 보시면 한국표준질병 사인 분류에 따른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서 WHO 공고 및 국제질병 분류와 무관하게 질병 사인 분류 체계가 운영된다라고 했는데 무관한 게 아니라 이 그러니까 WHO 공고 및 국제질병 분류 체계에 따라서 우리가 질병 사인 분류 체계를 운영한다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무관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4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대기기간에 대한 문제가 여기 나오는데요. 자, 암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2007년 1월 1일부터 만 19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대기기간을 설정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대기기간 설정하지 않는 거 몇 세죠? 네, 만 15세예요. 네, 이거 헷갈리지 말고 문제 푸시고요. 기타 피부암은 대기기간 없이 보험기간 시작일로부터 보상합니다. 갑기경제에 해당되는 유사암은 우리가 대기기간 설정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대기기간 중 암 진단이 확정 시에는 보험계약이 무효예요. 그리고 계약 무효 시에는 이비 납입한 특별약관에 대한 특별약관 보험료를 환급하게 됩니다. 보험회사는 역선택이 가능한 질병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보장하지 않는 대기기간 설정합니다. 며칠? 90일 동안.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자, 8번 보시면 김선보 씨가 암보험을 2017년 2월 16일에 가입한 경우 같은 해 3월 18일에 기타 피부암을 진단받았다면 받게 되는 보험금은 얼마인가 그랬는데요. 자, 기타 피부암 얼마죠? 네, 기타 피부암은 뭐죠? 네, 유사암에 해당이 됩니다. 유사암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실게요. 가입 금액 1,000만 원이다. 자, 김선보 씨가 가입 금액을 1,000만 원으로 했어요. 자, 제자리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등은 보시면 기타 피부암 여기 해당되죠. 이런 경우에는 일반암 보험금의 10%만 보장하겠다. 그러면 이 보험가입 금액 1,000만 원에 얼마 보장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10%니까 100만 원 일단 보상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밑에 단서가 또 있네요. 대기기간은 90일이다. 그랬는데 자, 보시면 현재 이 사람이 대기기간하고는 상관없이 일단 기타 피부암으로 진단을 받게 됐기 때문에 이 일반암 보험가입 금액의 10% 그러니까 1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라는 거네요. 여기에서 제가 좀 전에 혼돈한 이유는 또 1년 이내에는 50%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제가 문제가 잠깐 헷갈렸는데 한 번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자, 기타 피부암을 진단받았다면 받게 되는 보험금은 얼마인가 그랬는데 가입금액 1,000만 원이고 일단 제자리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은 일반암 보험금의 10%만 주라고 단서가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기타 피부암은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중에 10% 그래서 100만 원만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리되셨죠? 자,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그랬네요. 자, 질병보험은 급격 우연한 사고에 의한 신체 손해를 보상한다? 아니죠. 질병보험은 신체 내재 안에서부터 발생된 질병에 관한 것을 보상한다. 그래서 틀렸고요. 상해보험은 신체의 내재적 원인에 의한 신체적 손상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틀렸죠? 이것은 질병보험에 관한 설명이다. 위에 급격 우연한 사고에 의한 것은 상해, 신체 내재적 원인은 질병. 두 개가 바뀌었죠. 손해보험사의 경우 상해 사망 보장은 특약으로만 운영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특약으로 운영 가능한 것은 상해 사망이 아니라 질병 사망이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질병 사망 보장의 보험 만기는 80세 이하로만 운영 가능하다. 네, 맞는 설명이죠. 4번이 정답이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암보험에서 운영하는 대기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2번 바로 가시면 대기기간 중에 암 진단이 확정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네, 무효 처리되고요. 만약에 특약으로 가입된 거다 그러면 자, 특약 보험료를 환급하겠다라는 거죠. 질병보험에서 자 13번 질병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것은 예방접종 비용 보상되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한번 해보고 싶은 건강검진 보상하지 않아요. 뇌의 선천적 기형 보상하지 않아요. 그러나 의사의 임상적 소견에 따른 검사 비용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검진을 한번 해보셔야겠어요. 의사가 이렇게 진단한 경우에는 네, 검사 비용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2021년 7월 출시한 개인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질병 비급여 의료비가 발생했대요. 이에 해당하는 공제금액으로 맞는 것은 자 비급여 의료비이기 때문에 얼마? 3만 원과 보장대상 의료비 30% 중 큰 금액을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내려오셔서 17번 자 4세대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그랬네요. 자, 비급여 지급보험금에 따라 비급여 특약의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3번이 맞는 답이고요.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특별약관에만 가입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은 상해 비급여, 질병 비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아니죠. 기본형은 상해급여와 질병급여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고요. 자, 4세대 실손으로 계약 전환 후 5년 이내에 보험금 수령이 없는 경우에만 계약 전환을 처리할 수 있다? 아니죠. 몇 개월이었죠? 6개월 이내에 무사고이어서 보험금 수령이 없으면 계약 전환 처리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마지막 두 문제만 보고 쉬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4세대 개인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은 상해급여와 질병급여로 구성되어 있죠. 자, 질병비급여에서 보장하는 연간 통원 횟수는 180회를 한도로 한다라고 했는데 총 100회를 한도로 한다. 비급여 의료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보상하나요? 아니죠. 몇 프로만 보상하죠? 비급여는 70% 보상하고 30%는 공제하죠. 특별약관의 보장 종목 중 질병비급여에만 별도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이고요. 19번 질병보험에서 보상하는 진단비에 해당하지 않는 거 뭐죠? 중증 치매는 보상하지 않죠. 왜? 간병보험에서 보상하게 된다. 말기심부전증,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은 질병보험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암도 포함이죠. 자, 20번 4세대 개인 실손의료보험의 3대 비급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도수치료, 체해충격파치료, 증식치료에 각각 연간 50회씩 합산하여 총 50회까지 보상한다라고 했는데 도주자 350, 250, 300 얼마죠? 그리고 뭐라 했죠? 연간 50회씩 합산하여 총 50회까지 보상한다고 했는데 연간 총 10회씩 그것도 병변 개선이 뭔가 확인됐을 때 그죠? 증상 개선 그리고 변병 호전이 우리가 확인됐을 때에만 10회씩 합산하여 몇 회까지? 50회까지 보상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예요. 자, 공제 금액은 1회당 3만 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으로 하고 보장 한도는 계약일로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 질병 치료 행위를 합산하여 네, 350만 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하고 도수 치료는 증상의 개선, 병변 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50회까지 보상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쉬고 저희 10시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 이어서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